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지루할 틈이 없는 역사 수업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집중력을 높여주는 목소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의 수업 주제 뭘까요? 자, 오늘의 수업 주제가 뭔지를 다짜고짜 퀴즈로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요, 오늘의 주제인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진함과 모든 완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것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세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으로 변했을까? 그리고 헤르만 헤세는요, 이것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찰스 스타타드란 사람은 이것은 천국의 열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찰스 스타타드라는 분이랑 헤르만 헤세가 저를 알아요? 그렇다면 조충현은 천국의 열쇠다 이거였나요? 아니요, 얘에게서 배워라. 그렇죠. 그런데 조충현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있었고요. 5월은 푸르구나. 이분들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네, 바로 정답 어린이인데요.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진함과 모든 완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세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으로 변했을까. 그리고 어린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은 꿈이 있다. 어린이는 천국의 열쇠다. 맞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5월은 뭐 가족의 달이고 사실은 어린이날이 또 코앞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날이 아니어서 네. 미리 끌어당겨서 일요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린이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꼭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어린이날은 사실 어린이가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요. 이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좀 고취하자. 이런 뜻에서 1923년 방정환이 포함된 일본 유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네. 색동회라고. 바로 여기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그 이후에 5월 5일 요 날로 변경이 되게 된 거죠. 왜 5월 1일에서 바뀐 거예요? 네, 그게 참 좀 근로자의 날 생각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네네. 바로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지금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네, 원래는 5월 1일 어린이날 날짜가 실은 여기로 박혀 있었는데 이게 1928년이 되면 변경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제강점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어린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에 대한 의식을 키워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사실은 사회주의 개혁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붐업이 돼서 뭉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어린이날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뭉쳐서 뭔가 할까 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인들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5월 첫째 일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네. 사실은 지키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는 5월의 첫째 주 일요일이 맞네요. 그렇죠. 오, 빙고.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근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 5월 5일이 왜? 자, 5월 5일이 된 이유는요. 네. 원래는 이제 5월 첫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광복 1945년에 맞이하게 됐죠. 네. 그래서 1946년부터 우리 그럼 어떤 날을 해야 되지? 그런데 1946년 5월 5일이 마침 지금처럼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5월 첫 번째 일요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날짜를 5월 5일 이렇게 한번 박아보자. 그래서 1946년 그 해에 첫 5월 일요일이었던 5월 5일이 그냥 날짜로 고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딱 5월 5일로 정해졌구나. 근데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와서 언급이 됐는데 어린이날 하면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계속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린이날 맞습니다. 만들어줘서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스펙이 있었어요. 존경심이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또 어떤 분이셨나요? 굉장히 소파를 좋아하셨나요? 제가 뒤에 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신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자, 지금은 일단 어떤 분이었는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어린이날이 사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게 된 거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공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1921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해서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자, 그분은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가르친 어떤 한국 어린아이들의 영원한 대부이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펙하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사실은 1923년이 이 방정환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해였어요.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뭐 아동 문학 그리고 이제 문화해방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사실 처음에 아까 말한 색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1923년 이분이 일본 유학하던 시절에 도쿄에 있는 하숙집, 허름한 하숙집에서 이 색동회 멤버들이 뭉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천도교라는 이 종교단체에서부터 사실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분 인생에 1923년을 기점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네. 또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게 어린이날 노래잖아요. 나라라 새들아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근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던 윤석중 작곡가 같은 경우도 실은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일본 동요밖에 부르지 못하네. 우리 동요를 만들어야겠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분의 영향력 5월에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죠. 그렇군요. 또 김정배 님이 소파는 작은 물결 말합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네, 얘기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무지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그러면요.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보물. 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여러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김한희 님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이, 젊은 엄마, 또 어린 동생들, 고무줄, 다방구 막 다 그립다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지금 마음에 콕 와서 박혔던 말이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진짜. 근데 우리가 사실 논다라는 게요. 조금 자라나고 나서 언제까지 놀아보셨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암울한 의미의 논다 말고요. 네.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논다라는 개념이랑 아이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맞아. 해맑게 네. 햇볕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네. 노는 건 참 다른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못 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네, 저도 사실 진짜 동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구공 들고 벽에 막 공 차면서 막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 차고 막 이랬었던 친구들이랑 그렇죠. 막 놀고 막 얼음땡 놀이하고 막 그래. 그때 진짜 그랬던 어린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0101님은요 미동초등학교 대선배세요 방정환 선생님. 와 미동초등학교. 네.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묵동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묵동초등학교. 네. 전 남사초등학교. 예. 다들 이렇게 초등학교. 그렇죠. 그것도 훌륭한 또 거기 묵동초등학교 대선배님이시고. 네. 자, 그렇습니다. K72585697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오늘도 자세히 배우게 되네요.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 어린이날인데요. 방정환 선생님 또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면요. 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언문을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어른들에게라는 말을 먼저 남기거든요. 자, 과연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남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고 늘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이발, 목욕, 의복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세요. 산보와 원족이라는 게 소풍이거든요. 나들이. 자, 이것들을 가끔 시켜주세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계를 만들어주세요.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있는 것이 아닌 어린이에게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네. 어린이 바르게 크지 않겠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 그렇죠? 윽박지르지 말고 공배 뭐해? 이거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한
하신 것처럼 그 소파, 네. 그 호, 작은 물결이라는 얘기라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뭐 첫 번째 설은 그렇게 사실 유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본의 아동 문학자였던 일본인이라고는 하지만 또 아동 문학계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인데요. 이와야 사자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호를 본떴다는 설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유력한 쪽이 방정환 선생의 아내, 부인의 이름은 김기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사실은 어린이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아동 문학 활동에 노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기전이라는 아내의 호가 소춘입니다. 작은 봄이라는 뜻이죠. 소춘. 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부분의 호를 라임을 맞춰가지고 소파, 작은 물결. 그러니까 소춘 나는 소파. 네, 그러니까 어린이의 삶에 예. 작은 물결이 돼서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마치 강에 돌 하나 떨어지면 그 물 위에 쭉 여울이 지면서 이것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내가 하는 이 행동도 작은 물결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이라는 바람을 아내의 호인 소춘과 더불어 소파라고 지으면서 활동에 노력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춘 소파. 네. 그렇게 읽으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데요. 멋있어요, 진짜. 네.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어린이나라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자,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는 어디인지 다짜고짜 퀴즈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나라는요. 왠지 우리한테는 아닙니다. 프랑스 아니에요? 형제의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터키. 네. 터키. 아직 파묵갈래 이런 거 힌트 많이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딩동댕 터키인데요. 예. 자,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는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정부는 1920년 매년 4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날은 터키 공화국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그라고 하는 분이요. 공화국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가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 어린이들을 잘 좀 보듬자, 희망을 주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또 어린이날을 또 기념하고 자, 그럽니까? 어떤 나라가 기념하냐를 떠나서요. 네. 어린이날이 1년에 2번이라면. 기가 막히네. 네. 어린이날이 1년에 2번인 나라 있습니다. 어디요? 네, 이 드넓은 지구에 뭔 들었겠습니까?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 하면은 그 이웃 나라 일본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일본은요. 나라. 예, 실제로 어린이날이 2번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이 신기하다. 같은 어린이가 2번이 아니고요. 남자 어린이 따로, 여자 어린이 따로. 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 어린이의 날은요. 왜 그랬을까? 참 우연히도 한국하고 같은 5월 5일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 어린이의 날 이날에는 뭐 집안에 막 사무라이 인형 장식하고 뭐 용맹하게 자라길 기원하고 뭐 그들 나름의 풍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어린이를 위한 날은 3월 3일 전후가 되는데요. 이제 이 무렵쯤이 되면 한 일주일에 거쳐서 뭐 인형, 복숭아 나뭇가지에다가 매단 여러 가지 뭐 꽃 이런 걸로 집을 장식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웨덴도 역시나 남자 어린이 따로, 여자 어린이 따로 어린이날이 2번입니다. 또 공평하게 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어린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다연 우리 어린이가 저 선생님 좀 봐주세요. 네. 쪼르디 삼촌 10살이면 어린이 아닌가요? 이제 나이가 2살이라 부모님이 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해주세요. 자, 선생님. 어린이를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면요. 어린 아이의 격조 높은 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대체로 4, 5세 무렵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이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충분히 어린이죠. 어린이에요. 네, 어머니 10살이면 어린입니다. 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거 네. 우리 반전 쌤이 짚어줬으니까요. 김다연 양 엄마한테 꼭 얘기하세요. 반전 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김다연 어린이에게 제가 예쁨을 받을까요? 네, 예쁨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영통 설향이님은요. 반쌤의 역사 공부 쉽고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좋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사실 웬만큼 유명한 다들 아는 나라들은 다 어린이날이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 이런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자,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아예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이영푸가 없어요? 네. 오 마이 갓.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뭐야 이렇게 난 프랑스가 생각하셨죠? 처음 있었을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그런데 의외로요.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가 훨씬 감동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반전이다. 네. 어린이는 1년 365일 내내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네요. 그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네, 그렇죠. 어린이 입장에서는 우리 다현 양처럼 그래도 뭐 하나 지정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처럼 무슨 선물 받는 날 이런 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미국, 프랑스, 영국 어린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말해주면 말은 고맙게 받고 바로 지정해 주세요.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맛이 또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아쉽기도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어린이날이 없다. 여기까지 또 얘기 들어봤는데요. 재밌네요, 진짜. 사실 이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네. 파고들자고 되면 뭐 더 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초록창에 떴던 어린이의 정의.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어린 아이의 격조 높은 말.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원래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어린이 운동을 벌이면서 어린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아이를 지칭하는 말보다는 훨씬 존대의 의미, 뭔가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가게 됐다고 하니까 같은 단어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저 럭키세븐 마지막 진행이에요, 선생님. 네. 그 선생님과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역사를 좋아했지만 그 재미를 좀 사실 잊고 살았는데 선생님과 좀 수업하면서 역사의 재미를 다시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쪼르디 학생 데리고 수업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조르디를 학생에 비유한다면 저한테는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너무 좋은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이 너무 밝았고요. 뭐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이 잘생겼고요. 품성이 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제가 어디 가서 다시 만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저는 조르디하고의 호흡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좋았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앞으로 또 이 인연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종종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안 드리면 나쁜 사람. 그렇죠. 어린이날에 연락 주죠. 스승의 날에 또 연락드리고. 더 열심히 가르칠 걸.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